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마켓의 진행을 맡게 된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증시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또 자세한 정보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33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 하루 증시의 절반을 딱 지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증시 상황부터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 이틀째인 오늘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약세입니다. 약 5포인트 정도가 하락했는데요. 0.25%가 하락하면서 현재 2003.98로 2000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장 때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그 상승폭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장 후반으로 가면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자, 코스피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개인이 559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일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219억 원을 팔고 있고요. 기관은 역시 315억 원 매도로 코스피의 든든한 받침목 역할을 하는 그 반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29.10포인트로 1.83포인트 상승이 있습니다. 0.35%가 오른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개장 때부터 탄탄한 상승세로 출발을 하더니 장중으로 시간이 갈수록 보다 더 상승폭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은 196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약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데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의 매물을 받아들이는 양상입니다. 113억 원을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17억 원 매수로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장세가 코스닥의 탄탄함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끔 하는 대목입니다. 자,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코스피의 상대적인 약세 하지만 그 강약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점으로 오늘 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 이제 마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하면서 오후장의 대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그 각 업종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명암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수출주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에 있어서도 손실로 연결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전통적인 약세 업종에 투자를 하셨다가 좀 된통 당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를 꼽자면 건설업계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시공능력 순위로 봤을 때 업계 13위로 꼽히고 있는 쌍용건설이 지난번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몇 년 안 돼서 다시금 워크아웃에 재돌입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건설업계 전체 또 건설업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께 공포감을 상당히 크게 키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쌍용건설은 그동안 대기업에 속한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해외 수주를 가장 활발하게 해온 건설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이제 마리나 샌즈베이지라는 큰 호텔들 있죠. 호텔 큰 거 3개가 딱 연결돼 있고 그 지붕에 도시정원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거의 풀장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빌딩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각국의 랜드마크급 빌딩들도 수주해서 실질적으로 건축해서 한국의 건설 기술을 해외에 뽐낸 그런 업체라는 점에서 상당히 건설인들 사이에서는 안타깝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업계 20위권 내에서는 지난번 업계 16위인 금호산업에 이어서 다시금 20위권 이내 업체가 워크아웃에 돌입한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대형 업체들마저도 위험한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LIG 건설이라든가 상당히 시장의 어떤 신뢰감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질적으로도 또 시장의 신뢰감 면에서도 그리고 시공 순위 면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이런 업체들마저도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몰린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건설업에 접근을 할 때 상당히 유념을 해야겠다 이런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실적 면에서도 살펴보면요. 그동안 건설업 전체가 상당한 불황으로 힘들었음에도 대형 건설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그 대형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좋았음을 보면요. 지금 쭉 나눈 것처럼 현대, 삼성, 대우 등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위주의 그런 수주를 상당히 많이들 해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화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에서 굉장한 대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을 수주해서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런 중동 위주의 해외 수주 물량이 상당 부분 좋았다라는 점에서 건설업 전체 국내의 불황을 상당 부분 커버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대형 건설업체들도 실적이 좋지 않고 해외 수주 물량 모두 함께 감소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더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금융업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형 건설사 7개 중에 5개의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적의 수치를 살펴보면요. GS건설이 마이너스 28%, 대우건설이 마이너스 6.3%, 그리고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실적이 각각 마이너스 3%씩으로 실적이 상당 부분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역시 함께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까요. 건설업에 이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손절을 해야 될지 보다도 홀딩하면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건설업 중에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좀 더 좋은 가격대 좋은 조건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역시 건설업계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부동산 경기 또 건설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부양 의지 또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당연히 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정부 구성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이러한 기대감 또 심적 호전감이 지수로서 또 주가로서 바로 반영은 아직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해결이 될 문제이고 보면요. 이미 나온 사인만으로도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또 정부의 부양 의지가 어떤 것인지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요. 여러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과 연결된 것들도 있고요. 새로운 정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 있는데요. 자, 그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자, 이제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 많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해서 출퇴근에 굉장한 문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씩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KTX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노선의 확정 등등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확정성이 상당히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고 보면은 건설업계에서는 상당 부분 그 수주로 인한 그 불황을 타개하는데 단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MB정부에서는 도로보다라는 KTX라든가 이런 철도 사업에 보다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정책을 펴왔다는 점에서 전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접점이 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시행됐던 부동산 거래 시에 부과되던 세금의 완화 정책도 다시금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태국의 치수사업 수십조 원 규모로 펼쳐지는 사업이죠. 물론 국내에서 그동안 4대강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아마도 그러한 건설 사업 실적이 태국의 치수 사업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분명히 호재로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라크에서 상당히 큰 그 건설 사업을 주택 건설 사업을 하나건설에서 수주를 할 때도 그 관계자가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직접 방한했을 때 헬리콥터를 타고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쪽에 위치한 에크로 메타워시티 쪽을 쭉 둘러보면서 그 엄청난 규모의 이미 조성된 단지를 보여준 것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4대강 그 건설 사업 현장을 실질적으로 태국 관계자들이 와서 둘러본다라면은 잘된 건 잘된 대로 또 그들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쉬운 대로 그들이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건설 투자라든가 해외 수주 증가 등등으로 앞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인마켓에서 여러분께 주요 이슈에 관한 분석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쌍용건설이 오늘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추진은 2004년 10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8년여 만입니다. 쌍용건설은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한 채권단 회의 등 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쌍용건설은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303억 원 규모의 어음을 자체 보유 현금으로 결제해 부도를 모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장건설사 3곳 중 1곳 이상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상장건설사 42곳 중 35.7%인 15곳이 적자를 냈습니다. 두산건설은 당기 순손실이 6,541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고 쌍용건설, 금호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순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공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강화된 공시제도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개편 결과를 토대로 비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업종, 내부거래 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의무 공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공시 내용은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사금 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그룹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관련 공시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총선 개표 결과 안정적인 정부 구성이 불가능해지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과반을 차지했으나 상원에서는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 등이 악진하면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정당도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긴축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의회 장악에 실패할 경우 유로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미국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코스피 지수도 장중 한때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의 부가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올해 카드 부가 혜택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고객에게 공지하는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카드사들은 주력 신용카드의 40여 개의 부가 혜택을 올해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금융당국에 알렸습니다.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참이슬의 아성에 처음처럼은 무릎을 꿇었고 톡 쏘는 맛이 특징인 맥스는 하이트를 제쳤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지난해에도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소주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지켰습니다. 지난해 하이트 진로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48.3%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롯데로 시장 점유율이 0.9% 감소한 14.8%였습니다. 맥주 시장에선 맥스를 앞세운 오비맥주가 하이트 진로를 제쳤습니다. 지난해 오비맥주는 전체 시장의 절반이 넘는 55.7%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하이트 진로의 시장 점유율은 44.3%로 6% 하락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미술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합니다. 신세계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 사이 신세계 카드로 1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 10,000명에게 봄꽃을 주제로 한 판화를 증정합니다. 신세계 측은 소장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함으로써 백화점 이미지를 차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 TV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휴렛패커드로부터 모바일 운영체제 웹OS를 인수합니다. LG전자가 최고 기술 책임자 안승권 사장은 웹OS와 LG전자의 기술력이 만나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LG 스마트 TV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가 중국 정밀화학 제품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LG 종합화학은 중국 최대 국영 석유 기업인 시노펙과 충칭 부탄디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19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을 투자해 2015년 말까지 연산 20만 톤 규모의 부탄디올 생산 공장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탄디올은 아웃도어 용품에 쓰이는 스판덱스와 합성피혁, 폴리우레탄 등의 원료가 되는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2월 26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